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말하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한쪽에 조용히 다가갑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쁜 날도 아닌데 슬픔이 넘치던 날도 아닌데 어느 순간 툭 하고 무너지는 감정이 밀려오고 말없이 흘러내린 눈물이 오히려 마음을 말해주던 그런 순간들 말이죠. 오늘의 주제는 나는 왜 그때 울었을까입니다. 그 눈물에는 미처 말하지 못했던 마음, 억눌렀던 후회, 다가가고 싶었던 온기, 혹은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누군가의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던 당신, 그 눈물이 흐르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를 마주하게 된 그 순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사연 1. 아버지의 등을 보며.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어요. 그날은 눈이 참 많이 왔던 날로 기억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 수업까지 끝내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집 근처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새하얀 눈 위에 선명한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나. 그냥 스쳐 지나가려던 그 순간 골목 어귀 가로등 아래 익숙한 등이 보였어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아버지를 피하고 있었어요. 말수가 적고 늘 무뚝뚝한 분. 잔소리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없던 아버지. 저는 그 조용함이 늘 답답했고 거리를 두게 되었죠. 식탁에 함께 앉아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린 서로에게 벽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눈 오는 밤 그 추운 길목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날따라 유난히 얇아 보이던 그 등. 코끝이 시려왔고 마음속 어딘가가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걸음을 늦췄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서길 바랐죠.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오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린 채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마치 기다린 건 맞지만 마주할 준비는 되지 않은 사람처럼.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에는 참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운함, 미안함,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던 그분의 사랑. 집에 도착해서도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TV를 보며 조용히 앉아 계셨고 저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곁을 지키고 있었던 거라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지금도 겨울이 되면 그날의 골목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등. 말이 없어 더 깊었던 그 마음이 이제야 가슴 깊이 전해집니다. 어떤 마음은 말보다 침묵이 먼저 다가옵니다. 사연자님의 아버지처럼요. 우리는 종종 말로만 사랑을 확인하려 합니다. 사랑해. 수고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이 있어야 마음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마음을 말이 아닌 기다림으로, 표현이 아닌 존재 자체로 전하곤 합니다. 눈 오는 밤 길목에 서 있던 그 한 사람. 아무 말 없이 딸의 귀가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등. 그 뒷모습 하나가 어쩌면 그 어떤 말보다 진한 사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아차릴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땐 그 무뚝뚝함이 답답하고 사춘기엔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거리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른 뒷모습 하나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맙니다. 나는 왜 그때 울었을까? 그 눈물은 어쩌면 내가 그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혹은 그 사랑을 미처 표현하지 못해 미안해서, 혹은 그 사랑을 이제야 받아들이게 되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요? 사랑은 꼭 말로 해야만 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한 번쯤 먼저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날 기다려줘서 고마웠어요. 그땐 말 못했지만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해요. 이제는 당신의 등을 담고 싶어요. 오늘 이 사연을 듣고 여러분도 떠오르는 한 사람 있으신가요?
사연이. 사진 속 엄마의 미소.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엄마가 젊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한 손에는 밥 주걱을, 다른 손에는 어린 저를 안고 있었어요. 눈가에 쏙 들어간 미소. 사진 속 그 모습은 내가 기억하는 엄마보다 훨씬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울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건 그 웃음이 너무 생소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엄마의 웃음을 잊고 살았거든요. 늘 바쁘고 늘 피곤하고 늘 저를 챙기느라 본인을 잃어버린 듯한 얼굴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그 사진 속 미소는 엄마가 되기 전의 얼굴 같았어요. 혹은 엄마가 나라는 아이를 처음 품었을 때의 환한 사랑이었을지도요.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잊은 만큼 엄마는 참고 있었구나. 내가 무심했던 만큼 엄마는 애썼구나. 그렇게 한참을 사진을 들고 말도 없이 울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오래도록 마음을 흔듭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한 사람, 그 미소 하나가 내 안에 켜켜이 쌓였던 감정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사연자님의 눈물이 말해주는 건 그리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잊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낸 한 사람의 빛나는 순간에 대한 죄송함.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힘듦이나 희생을 외면하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의 당연한 사랑은 늘 자신을 희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었죠. 사진 한 장. 그 속에 웃고 있는 엄마는 사연자님의 삶 전체를 밝히던 등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사진 한 장 있으신가요? 한번 꺼내보세요.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사랑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연 3. 혼자 울던 기차역.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위해 처음으로 고향을 떠났을 때였어요. 기차역 플랫폼에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혼자 열차에 올랐죠. 가방엔 이불이랑 옷 몇 벌, 그리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두 분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다른 승객들이 눈치챌까봐 고개를 돌렸고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울었을까? 그건 떠나서 두려웠던 것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아무 말 없이 손만 흔들어준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버텼습니다. 눈물 대신 책임을 배우고 외로움 대신 성장을 선택했죠. 하지만 아직도 기차역에 서면 그날의 내 눈물부터 떠오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울음이 있습니다. 슬퍼서 우는 눈물도 있지만 혼자 걸어가야 할 길 앞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죠. 기차역에서 흘린 눈물. 그건 시작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자 누군가의 사랑을 뒤로 남기고 떠나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이 있어요.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별의 장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길목에서의 작별. 그때 그 눈물은 비겁함도 아니고 나약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성장통이자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의 증거였죠. 혹시 지금 마음속에 그런 플랫폼이 떠오르시나요? 당신이 혼자였던 그 순간에도 분명 누군가는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었을 겁니다. 쉬어가는 글. 눈물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눈물은 말이 되지 못한 마음의 초각입니다. 말로 꺼내기엔 너무 깊고 감추기엔 너무 벅찬 그 마음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사랑, 외로움,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문득 찾아오는 어떤 순간의 회한까지.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어느 날 눈물이라는 이름으로 흘러나옵니다.
누군가는 그걸 약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눈물은 사실 가장 정직한 용기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내 마음을 그 순간 스스로 마주했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러니 너무 숨기지 마세요. 어떤 눈물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울 수 있다는 건 아직도 그만큼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사연사 말 못한 괜찮아. 친한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곁에만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말했어요. 나 사실 정말 많이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저도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그동안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미안함 때문이었고, 그토록 힘든 시간을 말없이 견뎌온 친구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서였어요. 괜찮아라는 말조차 차마 꺼낼 수 없던 시간들, 그 속에서 흘린 눈물은 내가 지켜보고만 있었던 모든 순간에 대한 사죄 같았습니다. 괜찮아라는 말, 때론 너무 쉽게 꺼내지만 정작 진심일 땐 꺼내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사연자님은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용기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끝났을 때 비로소 자신도 무너져 내린 것이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 중에는 남을 위한 눈물도 있고 내가 너무 무심했던 나를 위한 눈물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괜찮아는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말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오늘 그 마음만큼은 전해보면 어떨까요? 사연 5. 텅 빈 식탁. 결혼하고 아이 낳고 30년을 한 집에서 살다 작년에 남편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 후 처음으로 명절을 혼자 보냈어요. 아이들도 바쁘다 하고 저도 일부러 혼자 괜찮다고 했죠. 그날 저녁 혼자 밥을 차려 식탁에 앉았는데 수저를 들다가 울고 말았어요. 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외로워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늘 앉아있던 자리가 너무 조용해서 그게 눈물로 올라왔습니다. 살면서 그런 눈물은 처음이었어요. 슬프다기보다는 그저 너무 비어서 텅 빈 자리가 마음을 파고들었던 거예요. 텅 빈 자리라는 말엔 참 많은 감정이 담겨 있죠. 그 자리가 한때 따뜻했던 공간일수록 그 공허함은 더 깊이 다가옵니다. 사연자님의 눈물은 그 사람과 보낸 시간 전체를 향한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소한 하루, 매일 반복되던 식탁의 대화, 잔소리 같았던 한마디,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기에 시간이 흘러도 그 빈자리는 여전히 마음에 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과 나눈 시간들이 당신을 조금씩 다시 웃게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흘러나온 눈물들, 누군가의 등에 기대어 터져나온 마음들, 말하지 못해 더 깊어진 사랑의 기억까지. 나는 왜 그때 울었을까? 그 물음의 끝에는 항상 사랑이라는 대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작고 소중한 상처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곪지 않도록 오늘처럼 가만히 꺼내어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이 채널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작은 위로입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도 떠오른 그날의 눈물이 있으셨나요? 그 마음 혼자 두지 마세요. 말로 꺼낼 수 없다면 그저 조용히 당신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인생 그렇게 말하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 한켠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